7일의 왕비의 간단한 작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7일의 왕비는 그 치마바이 전설로 알려진 단경왕후의 사랑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 작가가 역사적인 이야기에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최근의 드라마들하고는 틀리게 좀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하여튼 저희 드라마들의 하이라이트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소나기 같은 느낌의 사랑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도 소나기 옛날 저희 소나기 소설을 읽었던 그런 느낌으로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박시은 양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배역 설명 그리고 함께하게 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채경 역을 맡은 박시은입니다. 우선 신채경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당차고 활발하고 솔직한 그런 캐릭터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성숙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리고 소녀소녀하기도 한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처음에 채경이라는 역을 맡게 됐을 때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 만큼 부담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감독님하고도 계속 얘기 많이 해보고 의논해보고 그러면서 채경이를 차근차근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바람은 제 연기를 통해서 어린 시절의 채경이 사랑받고 상처받으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백승환 군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너무 짧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이역 역할을 맡은 백승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역 역할 같은 경우에는 대군으로서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억압을 받아왔고 굉장히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채경이를 통해서 굉장히 그런 마음이 많이 열려서 빠르게 변화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형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역할인데 결국엔 형에게 그런 배신 같은 것도 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세상을 가지겠다 이렇게 변화하는 인물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을 어린 시절부터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도 많았는데요. 감독님과 채경이와 같이 많은 리딩도 해보고 이야기도 많이 해보면서 그런 변해가는 과정들을 많이 잘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연우진 씨의 소개와 소감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 백승환 군이 말을 했다시피 이렇게 워낙 그 역의 캐릭터를 정말 준비를 잘 하고 표현을 잘 해줘서 저도 이제 편집본을 보고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본을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또 두 친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그림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운을 잘 받아서 앞으로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특히나 어떤 포인트를 하나 생각을 한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느껴지는 어떤 차가운 정치와 이 뜨거운 사랑에서의 갈등, 그런 지점들을 좀 내 쪽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을 조금 연기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두 친구가 너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어떤 연기와 또 이렇게 작품에 성실히 임해줘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또 그런 에너지를 잘 모아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민영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제가 맡은 단경황후는 그 어린 시절 채경이가 어린 이혁과 함께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첫사랑을 지니고 살다가 죽은 줄 알았던 이혁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사랑이냐 아니면 가족이냐 이런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주위 환경 때문에 결코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여자라서요. 그런 점에 이제 중점을 두고 그 내적 심리 묘사를 좀 잘 해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저 역시도 어린 채경이가 너무 잘 서사를 쌓아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네, 열심히 연기할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건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산군 이용 역할을 맡은 이동건이고요. 사실 연산군은 그 아주 좀 특별하고 강한 그런 인물로 알고들 계시고 또 드라마에서 여러 번 소개됐던 역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설명은 드리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이 역할은 도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늘 다른 거, 변화, 새로운 것 이런 것을 연기자라면 누구나 꿈꾸니까. 그래서 제가 어쩌면 20년 가까이 연기하면서 꼭 해보고 싶던 도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요. 그 시작은 이정섭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감독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고, 글쎄요, 왜 연산군은 왜 미쳐야만 했을까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왕이라는 사람이 왜 미치고 왜 폭정을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비참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면 제가 7일의 왕비를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작품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도지원 씨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현왕후의 자신대비 역을 맡은 도지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사극을 하게 됐는데요. 이정석 감독님을 믿고 또 좋은 드라마에 합류하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20부작을 자신 대비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 드라마는 일단은 20부작 안에서 모성애를 좀 많이 표현하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와 윤희, 그다음 그 두 사람의 친자식과 그렇지 못한 자식과의 그 사이에서의 엄마의 갈등, 좀 그런 마음을 좀 많이 표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드라마를 시작을 하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이 끝까지 좋은 유종의 의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신 대비가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찬성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호 역할 맡은 황찬성입니다. 네, 선호는 어릴 때 이 역과 채경을 만나고 그 이후로 이제 그 벗으로서 맹세를 하고 성인이 돼서 여기를 만나서 역을 위해 살고 역처럼 살겠다고 다짐을 할 정도로
정말로 멋진 친구고요. 예. 네, 의의를 다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네, 멋진 친구입니다. 이런 멋진 친구를 잘 연기할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정말 훌륭한 감독님과 선배님들 만나서 많이 배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복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혜 역을 맡은 고보결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순대비와 대립되는 박원종의 외 조카이고요. 대립되는 만큼 역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조력자로 일하기도 하고 상단의 행수를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와 요즘 말하는 걸크러쉬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걸크러쉬를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역을 사랑하고 또 제 모든 인생을 걸 정도로 희생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애절한 사랑도 같이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감독님과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과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걸크러쉬 사극까지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기자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영 씨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박민영 씨는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도 나오셨었고 성균관 스캔들에서도 사극을 하셨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왕비가 되셔가지고 타이틀 롤로 이렇게 나서게 된 소회나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사극 작품을 몇 작품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설의 고향 구미호 때도 그랬고 네, 구미호로 나왔는데 그때도 그랬고 성균관 스캔들 때도 그랬고 항상 저는 약간 더위와 맞서 싸우는 그 여름 사극과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사극만은 피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차기작을 보고 있었는데 맞아요.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인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서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받아본 시놉시스 중에 가장 두꺼운 시놉시스를 저는 받았어요. 최진환 작가님께서 한 책을 조금만 수정하면 책이 완성될 정도로 너무나 디테일하고 이런 체계적인 그런 시놉시스를 주셔가지고 이해하는데도 빨랐고 감정 흐름을 따라가는데도 너무 수월하게 따라가지길래 이게 내 작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이정석 감독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은 3번째 작품이에요, 감독님이랑. 네, 힐러라는 작품 이후로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그런 믿음도 함께 작용을 해서 네, 좋은 작품을 맡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기분 좋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뒤쪽에 기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타서울TV 홍혜민 기자로 갑니다. 저 먼저 이동건 씨하고 아역 배우 두 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동건 씨는 최근 종영한 역적에서 김지석 씨가 연상군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분도 이제 이용이 미쳐가는 과정을 어느 정도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쳐가는 이유를 잘 표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를 하실 건지 좀 궁금하고요. 아역 배우 두 분은 육룡이 나르샤에서 같이 또 출연을 하셨던 인연이 있어요. 이번에는 커플로 나오게 됐는데 호흡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 요즘에 드라마들이 아역이 초반에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뒤에 성인 배우분들이 잘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부담감은 없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동건 씨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김지석 씨가 우선 저 되게 절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묘한 인연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일부러 지석 씨가 표현하는 연상은 안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흉내내거나 따라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다만 김지석 씨가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몰입해서 멋지게 소화해냈다는 얘기를 소문으로만 들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뒤늦게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좀 갖고 있고요. 글쎄요. 우선 뭐 제가 뭐라고 다르게라는 표현이 좀 우선 이 연산이 그려지는 작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인물이지만 다르게 표현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역적에는 없는 채경이라는 인물, 그리고 또 저하고 갈등을 빚게 될 이역이라는 제 동생이라는 인물과 얽혀가면서 저는 이 안에서 7일의 왕비 안에서의 연산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더 많이 노력해야죠.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아역분 중에선 백승환 군부터 말을 해볼까요? 케미는 어떤지? 네, 그 육룡이 나르샤에서는 그 전에 촬영 전에 리딩을 할 때만 만나고 촬영할 때는 못 만나서 거의 그냥 안면만 있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 작품 하면서 리딩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만날 기회가 많았어서 많이 친해진 상태로 촬영을 들어가서 굉장히 서로 의지하면서 촬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시은 양은 어땠어요? 같이 하면서? 네, 저도 그래서 제일 처음에 리딩할 때 육룡이 날 잤다 했었는데 또 만나게 돼서 놀랐었는데 리딩 여러 번 하고 오빠 말처럼 현장에서 계속 워낙 같이 붙어있는 씬도 많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고 계속 해나가면서 더 친해지고 네, 저희끼리는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역이 잘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부담감은 혹시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1회부터 이제 아역이 스타트를 끊어야 잘 끊어줘야 잘 가는 것도 맞는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신채경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다 보니까 처음 도전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부담도 컸었고 그랬었는데 워낙 전부터 리딩도 되게 많이 해봤고 감독님하고도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워낙 감독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리드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정말 배우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민영 씨가 정말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바라봐 주시네요. 정말 이쁘신가 봐요. 네.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여기 기자분 마이크 갖다 주시고요. 스포츠투데이 문수영 기자입니다. 이정석 감독님한테 질문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은상군은 정비였던 패비 신 씨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나오잖아요. 또 패비 신 씨와 당견왕후 신 씨는 고모와 조카 사이고 그러면 드라마가 고모부가 조카를 사랑한다는 설정인 건데 픽션이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역사 왜곡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저희가 생각하는 이 가족에 대한 관념이나 이 나이에 대한 개념이나 지금 현재하고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근친상간과의 결혼도 이를테면 뭐 신라시대나 뭐 이런 때 많이 있었었고 조선시대 이 왕족들의 어떤 혼례나 혈연 관계의 문제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왕이 누리는 그 어떤 도덕과 어떤 세상에 대한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그 사실이나 역사 왜곡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연산의 사랑, 제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연출자들이 느끼는 창작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광해군, 뭐 명성황후, 연산. 저도 뭐 연산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공부들을 좀 했었는데 다양한 연산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실제로 정치를 잘했으나 그 반대파들에 의해서 뭔가 포장되어져서 미친 인물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실제로 미쳤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 그 연출자와 작가가 이 캐릭터, 이 이야기의 소재를 갖고 그 드라마로 창작물로 어떻게 하면 개연성 있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저희 숙제였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 저희 작가인 최진영 작가라는 분이 아까 이제 박민영 씨가 얘기했지만 책 한 권을 만들어 놨어요. 신호를.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충실히 따라가면 이 드라마는 개연성 있게 좋은 사랑 이야기, 그리고 연산이 그동안 그려졌던 연산과는 조금 다른 고독한 인물, 그 시청자들이 무언가 이 사람의 인생과 사랑을 같이 고민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과 믿음 때문에 이 드라마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독님께서 정말 생각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잠깐 이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연우진 씨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이제 멜로 장인으로 알려져 계시잖아요. 입으로 시집을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 작품에서 보여주실 연우진 씨가 그릴 7일의 왕비의 멜로는 어떤 색깔일까요? 제가 뻔한 대답을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데 제 색깔은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좀 전에 그 인물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그런 차디찬 권력과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늘 고민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새파란 권력과 차디찬 어떤 차가운 바다 속에서 바로 이렇게 뜬 붉은 태양, 뜨거운 사랑을 좀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허공에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갈매기와 같은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포인트로 연기를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글쎄요, 색깔은 그러면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과 파란색의 융합을 해서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기대한 만큼 그대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민영 씨와 이동건 씨가 웃는 이유가 궁금하시면 지난주 방송된 연예가 중계 참고해 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끝에 남자 기자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네, 저 이데일리 다니는 이정현이고요. 저 이동건 씨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아무래도 캐릭터가 그동안 이동건 씨가 보여준 캐릭터와는 조금 색깔도 다르고, 그다음에 워낙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일단은 그 얘기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좋은 일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드라마가 좀 정리되는 쯤에서 결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캐릭터 준비와 결혼 준비를 같이 병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좀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둘 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캐릭터에 대한 준비는요, 매번 똑같은데, 저한테 가장 큰 교과서는 대본이고 가장 큰 선생님은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향,
맞게 대본을 끊임없이 읽고 그리고 제가 읽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 그게 제가 인물을 준비하는 방법인데요. 준비 기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버거웠지만 저는 제가 뭔가에 신경 써야 되지 않는 한 계속 그냥 상상했던 것 같고요. 머릿속에서 연산이라면, 내가 이용이라면 그러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인물에 좀 빠져들게 되고 또 현실과 현장, 촬영장에서의 괴리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냥 저는 그렇게 늘 하듯이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다른 방법을 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힘듭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들지만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제가 둘 다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기 때문에 그저 최선을 다하고 조금 수면이 부족해도 덜 자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그냥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마찬가지로 질문을 준비하신 동안 이번엔 도지원 씨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극에 복귀를 하시잖아요. 네,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각오인지 여쭙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여인천하 끝난 이후부터 사실 사극을 좀 꺼려했었어요. 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이랄까 그런 걸 좀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 시점에 사극이란 거를 조금 생각하고 있었던 때에 또 이정석 감독님이 사실은 현대물을 준비를 하시다가 저도 이제 현대물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얼떨결에 사극을 이제 제 대본을 받게 됐는데 지금 시점이면 제가 다시 한번 사극이라는 장르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정석 감독님을 또 제가 믿는 부분이 또 있었고 또 예전에 힐러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너무나 좋은 그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같이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 드라마를 잘 듣겠구나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됐고요. 앞으로 사실 그 자신 대비가 이 중종과 왕으로 되기 위한 어떤 그 과정, 어렸을 때부터 아역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한 그 모성애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속 안에 누르고 이제 살아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역을 촬영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연우진 씨와 같이 또 이제 내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을 더 많이 이제 표출을 할 텐데 그런 모성애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끌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장르에 대한 어떤 그런 제 앞으로의 모습 그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펼쳐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하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케미 네. 요정이신데 이번에는 연우진 씨랑 이동건 씨랑 케미를 맞추게 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실 것 같은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고보결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얼굴이라서 많이 궁금한데 이번 작품에 임하시는 각오랑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님께는 지금 이미 동시간대 그 타사에서 사극이 방송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품만의 관점 포인트를 찝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민영 씨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네, 일단 두 분과의 그 케미스트리는 사실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두 분 다 멜로 장인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앞에서 잘 호흡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두 분이 굉장히 상반된 매력을 지니셨거든요. 그래서 오빠들 대할 때 이쪽은 좀 저를 좀 귀염귀염 쓰담쓰담 해주는 케미가 나올 것 같고요.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포악한데 저한테는 좀 요새 말로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약간 츤데레 같은 그런 동생을 대하듯한 그리고 애정과의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아까부터 계속 네, 그 단어가 약간 걸렸는데요 마음속에 네, 정확하게 발음해 주셨네요. 네. 역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이영님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와는 어떻게? 네, 첫사랑의 어린 시절 순수한 추억이 있는 그리고 둘만 같이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아련함과 풋풋한 그 첫사랑의 기억들이 막 절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워낙 어린 친구들이 잘해주셔도 있고 그냥 장면들 보면 갑자기 되게 성인인데 어린 시절 앞에 가면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저랑 채경이랑 여기랑 같이 있으면 그런 케미스트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보결 씨 대답을 해주시죠. 네, 우선 정말 저 같은 신인 배우에게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어떤 각오냐 하면 명예가 정말 역에게 모든 인생을 걸고 이렇게 사랑과 인생을 다 걸거든요. 그래서 명예 같은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이 작품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네. 권전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대 프로가 이제 수상한 파트너와 군주인데요. 수상한 파트너는 지창욱 저희 그 힐러 같이 했던 배우가 출연을 하고 있고 군주는 그 김소현 그 친구도 제 제빵 기타쿠 때 아역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 가족들 같아요. 가족들 같아가지고 그리고 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극을 찍어 보니까 이게 제가 사극을 한 10년 쾌동길동 이후로 한 10년 만에 찍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그래서 그냥 그 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악정고투 끝에 지금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그 서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냥 저희들의 지금 당면 과제는 그냥 하나입니다. 이 대본이나 씬이 굉장히 감정의 밀도가 높아서 이 대본과 이 씬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가 저희 연기자와 뭐 연출자 그리고 저희 촬영 감독을 비롯한 많은 스태프들의 숙제예요. 그 어떤 드라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제 장면들이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것들이 시청자들한테 그간 보여줬던 드라마의 장면들과는 다르게 무언가 새로운 감정과 이야기로 다가가서 감동을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식구지만 네, 5월 31일부터 20부작 정도만 저희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려요. 네, 근데 뒤에 기자님 손 드셨는데 마이크 주시고요. 저는 TV 리포트의 이유인 기자라고 하는데요. 감독님께 질문이 있어요. 뭔가 7일의 왕비가 뭔가 비극적인 사극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게 비극적인 사극이 6년 전 공주의 남자 이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공주의 남자의 그 신드롬을 재현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죄송하지만 제가 짧은 시간 미니 시리즈를 꽤 많이 해가지고요. 다른 드라마를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제 드라마를 준비하고 제작하느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극을 잘 안 보거든요.
네, 사극자 안 그건- 모시는 사극 감독님. 네. 예, 뭐 드라마를 한 편 끝내놓고 나서야 뭐 이렇게 조금 챙겨보거나 아니면 캐스팅을 위해서 이제 챙겨보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드라마가 이를테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공주의 남자나 뭐 구름이 그린 달빛 뭐 이런 류의 로맨스 사극의 어떤 그 계보를 이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 작품에 이제 캐스팅을 하는 그 가장 큰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안 해왔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기자와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연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광기를 표현하지 않은 새로운 모습의 광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연산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배우를 캐스팅을 하자라는 게 이제 캐스팅의 기준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역할이 캐스팅된 분들도, 그러니까 백승환 씨나 이제 그 박시은 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오디션을 봤었고, 그리고 고민 끝에 이제 같이 함께 하자라고 캐스팅 결정을 내렸었고 해서, 그냥 저희 드라마는 뭔가 이제 그냥 2017년도에 시청자분들께 정말 그 가슴 저리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 한 편을 전해드리겠다라는 그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제작 발표회가 SNS를 통해서도 중계가 되고 있고요. 이 라이브 중계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황찬성 씨한테 질문이 하나가 왔습니다. 박민영 씨와 거침없이 하이킥 이후 10년 만에 네. 다시 한 작품에서 만나는 건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어떠신가요? 굉장히 새롭고요. 새롭나요? 네, 10년 만에 처음 예. 강산이 한번 변했는데, 네, 갑자기 그때 시절에 촬영하던 모습도 새록새록 떠올랐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 만나게 돼서, 네, 그래서 뭐 저만 잘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선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 무술 연습과 이제 예. 승마 연습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계속 대본 읽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피지컬과 대본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네. 오늘 박민영 씨는 전설의 영광부터 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나나 많으면 2개 정도 더 받을 시간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자분들 중에, 네. 마이크를 전해주시겠어요? 여기 가운데 모자 쓰신 기자분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이어서 황찬성 씨께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동안 조금 밝거나 유쾌한 캐릭터를 많이 연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캐릭터 설명을 보면 조금 진지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캐릭터를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좀 연기하면서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호는 제 생각에는 좀 진중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그 목표로 삼은 것은 꼭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제 신념을 가장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님을 뭐랄까 지키고자, 그 체경을 지키고자 벗으로서 그 의의를 다할 수 있는 친구고, 그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매력이 굉장히 다분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대본을 읽으면서 이 캐릭터가 어떻게 표현할까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이제 감독님께 여러 가지 디렉션 받으면서 많이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7일의 왕비의 공식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주신 우리 취재진 및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5월 31일 수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KBS ETV 수목 드라마 7일의 왕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꼭 좋은 사진과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작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배우님들, 기자님들, 내림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